시간에는 고조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조선 세운 사람이 누구죠? 예, 삼국유사에 보면은 당군 왕검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고조선 어떻게 발전하고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건국은 만주의 랴오링 지방과 한반도 서북 지방, 그쪽 지방에서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고조선을 건국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건국된 고조선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만주 랴오링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었고, 그러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어디까지가 고조선이었을까요? 오늘 같이 국경선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고조선이었느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이 비파형 동검은 우리나라의 동검입니다.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 이런 곳이 출토되는 지역이 아마 옛날에 고조선이었을 거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지도입니다만, 그죠? 이쪽입니다. 여기에 바로 비파형 동검이고 이게 고인돌입니다. 자, 이런 것이 출토되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고조선이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고조선이 크죠, 그죠? 여기 바로 랴오려허강이라든가 있는 랴오허강이 흐르고 있는 이쪽 지방을 우리가 랴오링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요서 지방, 여기가 요동, 요 반도가 바로 요동 반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방이 바로 랴오링 지방, 그리고 랴오링 지방과 한반도 서북 지방을 중심으로 고조선이 큰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더랬죠. 자, 그러다가 고조선은 어떻게 발전했느냐? 기원전 4세기경이 되면 이미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등장을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칭호. 그리고 그 무렵에 되면 중국의 연과 겨룰만큼 세력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면요. 중국의 첫 번째 나라가 하라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상, 우리가 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가 나중에 이 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춘추 전국시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가 한 55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또 나눕니다. 그 전국시대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전국시대 말기에 가장 강했던 나라를 전국칠웅이라고 합니다. 그 전국칠웅 중에 한 나라였던 진나라가 바로 나중에 이 춘추 전국을 통일합니다. 그런데 그 칠웅 중에서도, 특히 칠웅 중에서도 진나라하고 서로 막 아주 강한 세력이 돼가지고 대표가 되는 세력이, 싸웠던 대표가 되는 세력이 바로 연나라입니다. 그 연나라하고 우리 고조선이 바로 겨룰 만큼 그 고조선의 세력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것이 바로 이 고조선, 아주 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조선은 또 이미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걸치는 이 무렵에 고조선에서 이미 왕위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 하면요.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왕권이 강했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왕위가 세습됐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미 이 무렵에 4세기경, 3세기경에 왕위가 세습됐습니다. 우리 기록에 봐보면은요. 부왕이 있었고 그 부왕의 아들이 준왕이고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세습됐다는 것이 이미 이때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고조선은 이미 이때에 아주 크게 발전한 나라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은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진한 교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춘추전국을 통일했던 진,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진 시황제입니다. 이 시황제가 죽자 진나라가 급격히 약해져가지고 곧 망해버립니다. 그때의 진나라가 망하자 또 많은 세력이 막 분열이 되는데 그때 대표적인 나라가 초나라입니다. 그 초나라의 장수가 항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바로 한나라죠. 항우는 유방, 그죠? 또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걸 초한전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의 진이 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지는 그 무렵에 중국은 막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조선으로 넘어옵니다. 그 넘어오는 중심 세력을, 넘어오는 세력의 핵심 인물이 바로 위만입니다. 그리고 위만이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 고조선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우리 좀 거주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세력을 모아서 준왕을, 그 당시에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194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위만조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위만조선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무렵에부터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철기가 기원전 5세기라고 그랬죠? 5세기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위만조선 때의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돼서 많은 사람들이 철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무렵에 되면은 바로 위만조선은 중개무역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한반도 그때 중국은 한나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 한나라하고 한반도 남부에 오늘날의 경기도 뭐 충청도 이 무렵에 이 지역이 되겠는데 거기에 진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중국에 있었던 한나라, 그 다음에 여기 진, 이 중간에 바로 고조선이 있어가지고 고조선이 중간에 있으면서 중개무역으로 이걸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당연히 뭐도 성장할까요? 이 군사력도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중국을 지금 통일하고 있었던 한나라입니다. 이렇게 되자 한나라가 이거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고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1년 가까이 싸웠지만은 그러나 한나라의 세력에 미치지를 못하고 결국은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되니까 한나라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고조선 땅에다가 여러 군연을 설치해가지고 한을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고조선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먼저 정치 조직과 사회 모습을 보겠습니다. 정치 조직은 통치 체제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대표적으로 아까도 설명했죠? 바로 왕위가 세습이 될 정도로. 왕위가 세습이 될 정도라 하면 그만큼 정권이 안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통치 체제가 안정이 되고 정권이 안정됐다고 할 때에 또 하나 또 설명하는 예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관직이 있었다는 겁니다. 관직을 딱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죠. 고조선의 기록에 봐보면 상, 경, 대부, 장군, 박사 이런 관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직이 있었고 왕위가 세습됐다는 얘기는 고조선은 이미 안정된 통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은 어떤 사회였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중국의 한서, 이 한서라는 것은 한나라의 역사책입니다. 한나라 역사책 안에 동의전이라고 있는데 거기 봐보면 동의는 이제 우리나라를 말이죠. 이 동의에 관해 적어놓은 동의전에 보면은 고조선에는 8가지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8가지 법 뭐 뭐죠?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은 혹식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노비로 삼고 아니면은 많은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3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고조선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바로 계급이 노비로 삼는다 말이 나오죠. 그래서 계급 사회에서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농경사회에서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남을 죽이면은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너도 죽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생명을 크게 존중해서만 알 수가 있고 남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러면 팔을 부러뜨리거나 다리를 못 쓰게 했거나 그러면은 뭡니까 곡식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볼 때에 바로 이 당시는 노동력이 크게 중시되는 사회였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얘기를 볼 때에 그죠? 사유재산 개념이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외에도 화폐로 또 만약에 용서를 구하려고 하면 많은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사용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여러 나라의 성장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